네, 데이터 과학 수업이고요.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디시전 트리 얘기했었는데 디시전 트리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앞분반은 해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리던데 그것도 막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아마도 글쎄요, 여러분들 한 30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지금이 40분이니까 11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그냥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디시전 트리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앙상블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디시전 트리에다가 앙상블을 적용한 모델인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듣다 보면은 아 맞네 맞네 이런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디시전 트리의 한계 혹은 이제 디시전 트리의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디시전 트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의 분산이 높아요. 분산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측을 할 때 그 예측된 결과가 그 어떤 하나의 값으로 이제 수렴한다기보다는 그 값 주변에서 좀 많이 다른 값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과적합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 과적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너무 딱 맞게 모델을 만드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뭐 예측 성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과적합의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따라오는 그 결과로서 예측 결과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이 얘가 아무래도 주어진 데이터에 너무 딱 맞게 예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은 비슷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생존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사망으로 예측하고 그러니까 타이타닉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조금의 그 데이터의 변화만 주더라도 결과가 확확 바뀔 수 있다.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는 이제 그 모델의 이제 분산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 요거 이해되시죠? 왜냐면은 디시전 트리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높이를 낮게 해서 이제 분산을 좀 낮출 수는 있긴 한데 대신에 그러면은 너무 일반화 성능이 떨어져서 뭐라고 해? 너무 예측 성능이 떨어져서 쓰기가 어렵고 깊이를 너무 깊게 하면은 얘가 트리를 굉장히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너무 이제 오버피팅 돼서 이제 분산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이제 디시전 트리 사실 디시전 트리만의 문제는 아닌데 뭐 이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의 경우 머신러닝 모델이 이제 분산이 높게 학습이 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데이터가 불충분하거나 데이터가 이제 그 전체 아직 보지 못한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분산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가 불충분하면은 그 몇 개 안 되는 그 데이터에 너무 딱 맞게 얘가 학습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데이터가 굉장히 충분하게 많으면은 이미 데이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버피팅해서 학습을 해도 사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음. 무슨 말이냐면은 학습이 그냥 잘 돼요. 데이터가 아주 많으면 그냥 오버피팅해서 학습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앞분반에서 똑같은 예를 들었는데 티니핑에 대한 선호도를 하추핑이 좋냐 뭐 아니면은 뭐 누가 좋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샘플을 60대 분들한테 한 거예요. 질문을. 이제 그런 데이터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제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가 전체 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분산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잘못하기 때문에 분산이 높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모델이 데이터의 패턴을 일반화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좀 분산이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분산이 높게 나오냐면은 데이터에 노이즈가 심하게 있는 경우
노이즈가 좀 많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그 노이즈까지 학습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델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죠? 굉장히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모델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트리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트리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깊이까지 이렇게 막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가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가 확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분산이 높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모델의 결과를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질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는 편향, 하나는 분산이 됩니다. 이제 편향은 어떤 그 모델이 맞춰야 되는 값이 어떤 값이 있으면은 그 값보다 조금 치우쳐져 있는 다른 값을 계속 맞추고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편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편향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모델이 굉장히 단순한 경우, 그런 경우에 편향이 있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그 영화 그 별점을 예측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별점을 예측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영화의 경우에는 자기 취향에 맞아서 별점을 많이 주고 어떤 영화의 경우에는 좀 낮게 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별점을 항상 3점, 그러니까 평균이 3점 정도야. 라는 걸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은 계속 3점으로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뭐 취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면은 계속 3점으로만 예측을 하니까 분산은 낮겠죠. 그죠? 분산은 낮을 거 아니에요. 3밖에 없으니까. 근데 실제 결과는 뭐 4.5점, 뭐 1.5점, 뭐 이런 뭐 3점, 뭐 3점, 뭐 2.8점 이런 식으로 다 정답이 다른데 예측하는 건 다 3밖에 안 되니까 실제 결과 대비해서는 편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원래 맞춰야 되는 값보다는 다른 어떤 값을 맞춘다.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는 편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분산이라는 걸 살펴보는데 이제 분산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분산이 맞습니다. 이제 모델에서 적용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의 이제 작은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정도를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꼭 학습 데이터는 아니고 어쨌든 주어지는 데이터에 대해서 주어지는 데이터의 작은 변화에도 결과가 확 바뀌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분산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아주 막 그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깊이까지 학습을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버피팅이 되면은 이제 모델이 복잡해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편향은 낮아지고 분산은 높아지겠죠. 그죠? 반면에 이제 모델이 단순한 경우에는 편향성은 높아지고 분산은 낮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에 따라서 편향과 분산이 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둘 다 낮으면 좋은데 편향도 낮고 분산도 낮으면 좋은데 근데 이게 하나를 낮추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는 높아지고 하나 또 다른 걸 낮추려고 하다 보면 다른 하나가 높아지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생겨요. 디시전 트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디시전 트리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실습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용했던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맥스 뎁스라는 게 하나 있었죠. 그죠? 맥스 뎁스 기억나요? 그러니까 트리 깊이를 얕게 할 것인지 깊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실습할 때는 3 정도로 했었죠. 3으로 할지 4로 할지 뭐 100으로 할지 할 때마다 이 트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트리를 깊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얘가 굉장히 오버피팅이 될 테니까 분산이 높게 되겠죠. 대신에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편향은 낮게 돼요. 맞죠? 근데 반대로 트리를 얕게 만들면 그러면 일반화 성능이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얘가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니까 반대로 이제 분산이 낮아지고 이제 편향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그러면은 낮은 편향을 유지하면서 분산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요게 이제 고민인 거죠. 요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앙상블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델 앙상블. 얘는 뭐냐면은 여러 개의 모델 결과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모델 하나만 사용했었잖아요.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KNN 뭐 아니면은 디시전 트리 이런 식으로 모델 하나만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개의 모델을 싹 만들어 놓고 그 모델들의 결과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같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앙상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 모델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모델의 그러니까 결과의 분산이 낮아지게 돼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인데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주사위 있잖아요. 1부터 6까지 써져 있는 주사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얘는 뭘로 볼 수 있냐면은, 그냥 뭐 주사위를 던지면 나오는 그 숫자가 그 평균이 3.5잖아요. 그죠? 1, 2, 3, 4, 5, 6의 평균이 3.5 맞죠? 맞나요? 3.5를 예측하는 하나의 모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3.5를 맞추고 싶은 하나의 모델로 주사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매번 한 번 던질 때 나오는 그 값이 예측값이라고 하면은, 얘는 1, 뭐 3, 2, 뭐 6,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나오게 될 텐데, 걔네들의 분산을 한번 이제 찍어 보면은 1, 2, 3, 4, 5, 6 나올 확률이 다 똑같으니까 어느 정도 큰 분산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모델 자체를,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10번 굴려서 10번 굴린 다음에 그 결과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모델을 하나 설계를 해 놓으면은, 그게 트라이얼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시도 한 번이라고 가정하면은, 그거를 여러 번 해보면은 항상 3.5 근방에 있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죠? 1, 6, 2, 뭐 2, 3, 뭐 이렇게 걔네들을 다 평균 내보면 대충 3.5 근방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10번 반복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주사위 한 번 던지는 게 모델 한 번 돌린 건데, 근데 그거를 10개를 돌린 거예요. 그죠? 10개 돌려서 평균을 낸 거니까, 결과를 보면은 그냥 주사위 한 번 던지는 거를 모델 하나로 봤을 때는 분산이 굉장히 높게 나올 텐데, 10번에서 평균 내는 방식을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놓으면은 분산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3.5 근방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굳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1, 2, 3, 4, 5, 6일 확률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죠? 근데 뭐 10번 해서 위에 이거는 확률이에요, 확률.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10번에서 나오는 그 10번에서 나온 평균 값을 그 예측 모델로 가정하면은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 너비가 줄어드니까 분산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그 모델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모델들의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면은, 그러면은 분산이 낮아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앙상블을 사용하는 거고요. 근데 앙상블의 종류에는 좀 흔히 알려져 있는 게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배깅, 두 번째가 부스팅, 세 번째가 스태킹이에요. 배깅은 이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기법과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기법을 합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배깅인데요. 이제 부트스트래핑은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원래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샘플링한 다음에 그 샘플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 데이터에서 또 다른 샘플을 만든 다음에 또 모델을 만들어요. 그럼 모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을 합산하는 거예요. 뭐 평균을 내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합산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을 우리는 그 배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스팅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드는 방식인데, 모델을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예를 들어 디시전 트리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나온 그 예측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예측값이랑 실제 값의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다 수집을 해요. 그다음에 그 차이를 다시 입력으로 받는 새로운 디시전 트리를 또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디시전 트리를 만들면 얘는 이제 그 오차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트리를 두 개를 거치면은, 그러면 처음에 예측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오차를 예측을 하면은
오차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반복해서 하면은 굉장히 딱 맞는 그런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전 모델의 오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방식을 부스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음, 음, 여러분들 그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레디언트 부스팅 디시전 트리 뭐 이런 GBDT 뭐 이런 모델이 있어요. 요게 이제 부스팅 방식, 디시전 트리를 부스팅 방식으로 학습하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태킹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딱 그 모델인데, 서로 다른 종류의 모델을 그냥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럼 모델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 학습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들을 수집해서 얘를 입력 데이터로 새로운 모델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 개의 모델을 미리 그러니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 결과가 있을 거예요. y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값을 취합해서 새로운 모델에 어떤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롭게 예측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스태킹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델을 이렇게 두 방식으로 쌓기 때문에 이걸 스태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합치는 것을 우리는 스태킹이라고 하고,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 부스팅이랑 스태킹은 아니고 우리 배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참고로 요 부트스트랩 있잖아요. 요 부트스트랩은 요 신발 뒤에 있는 요 고리 있잖아요. 저거를 이렇게 신발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고리 이거 아시죠? 그 운동화 뭐 이런 데 많이 달려 있잖아요. 구두나 이런 데. 이제 그걸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요 문장에서 온 것 같아요. 이제 pull yourself up by your bootstrap. 요 문장에서 왔는데 이게 딱 요 그림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트스트랩을 잡아서 너를 끌어올려라. 약간 이런 뜻인데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이제 표현이었는데,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들한테도 쓰는 표현입니다. 이제 좀 되게 사실 자기 부트스트랩을 잡고 나를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지는 못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얘기할 때 저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 있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해낸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이제 pull yourself by your bootstra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에는 좀 자수성가 혹은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약간 이런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저도 미국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미국 혹은 영국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계학 쪽에서는 이 부트스트랩 샘플링이라는 것을 외부 데이터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 데이터를 뻥튀기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대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디시전 트리의 한계, 그리고 앙상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앙상블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네, 앙상블 방법 중에서도 이제 배깅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배깅뿐만이 아니고 랜덤 피처 셀렉션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그 모델에 그러니까 다양한 그 트리를 만들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요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둘 다 우리가 앙상블 하는 이유가 분산을 낮추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요 랜덤 피처 셀렉션도 마찬가지로
그 다양한 모델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제 분산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배깅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랜덤 피처 셀렉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깅 그 부트스트랩 샘플링 이걸 살펴보면은 얘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제 원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에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각각의 행이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행 단위로 복원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원 추출, 그 with replacement 방식으로 복원 추출을 해요. 그렇게 샘플링을 하는 게 이제 부트스트래핑입니다. 보면은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샘플을 만들 건데 첫 번째 줄을 샘플링 할 때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전체 행 중에서 이제 하나를 랜덤하게 돌림판 돌려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처음에는 두 번째 줄게 여기 올라왔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 데이터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복해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행이 중복해서 뽑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가 뽑힐 수도 있겠지만 중복된 데이터가 뽑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뽑혔다. 그죠? 뭐 네 번째는 뭐 여기 있는 애가 뽑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트스트랩 샘플링 방식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원래 예를 들어서 그 100개의 데이터가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100개의 데이터를 샘플링하면 이 데이터 두 개는 같지 않을 수 있겠죠. 웬만하면 다르겠죠. 그죠? 같은 데이터가 뭐 두 번, 세 번 뽑히고 어떤 데이터는 안 뽑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데이터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얘가 다르게 뽑힐 수 있다. 왜냐면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 추출을 하는 이유는 더 다양한 샘플을 뽑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디시전 트리에는 이 부트스트래핑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해서 여러 종류의 데이터셋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주어진 데이터셋으로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가 생기죠.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뭐 예측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그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 데이터를 트리에 넣어서 쭉 트리 따라서 얘는 뭐 타이타닉 데이터라고 하면은 얘는 생존, 또 여기도 똑같은 데이터를 쭉 넣어봤더니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생존, 그리고 또 똑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서 봤더니 쭉 이렇게 와서 얘는 뭐 사망,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생존이 둘이고 사망이 하나니까 생존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랜덤 포레스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이 각각의 트리를 만들 때 사실 이 하나의 샘플 가지고도 여러 개의 트리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러니까 트리를 만들 때 우리가 피처를 이 컬럼을 이제 피처라고 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만들었었죠? 원래는 여러분 기억나요? 여기서 이 질문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질문들 중에서 이 데이터를 나눴을 때 그때 임퓨리티가 가장 낮아지는 애를 골랐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베스트 스플릿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임퓨리티를 가장 낮추는 그 컬럼을 골라서 뭐 수업 과제 비중에서 나눴을 때 임퓨리티가 가장 낮아지는 애를 골라서 걔로 이제 질문을 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사실 데이터가 하나가 주어지면은 트리가 하나밖에 생성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랜덤성을 좀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데이터에서도 여러 개 트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각 트리를 그러니까 각 노드에서 이제 분기를 할 때 전체 컬럼을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개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뭐 만약에 컬럼이 10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5개만 샘플링을 한다던가. 그럼 그 5개의 컬럼 중에서 임퓨리티를 가장 낮추는 애를 찾아서 걔를 여기 노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데이터에서 베스트 스플릿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임퓨리티가 덜 낮아지긴 하겠지만, 근데 여러 개의 트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게 되니까 모델 간의 상관성도 떨어지고 결과의 분산도 내려가게 되겠죠. 모델을 여러 개 만드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서 그 어떤 컬럼을 두 개를 선택을 했으면은 요 밑에도 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밑에서는 또 다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매번 그 노드를 만들 때마다 이 컬럼을 계속 샘플링을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할 것 같거든요. 괜찮아요? 뭐 어려운 내용 없죠? 그죠? 네. 사실 랜덤 포레스트는 디시전 트리 부분이 좀 어려운 거지 그 뒤에 앙상블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 방식이랑 랜덤 피처 셀렉션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트리를 다양하게 생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리가 여러 개가 생성이 되면은 이제 이 트리에서 나온 그 결과들을 이제 취합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 나온 결과가 뭐 생존 뭐 사망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생존이 더 많으니까 생존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게 보팅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투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각각이 전문가인 거예요. 이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고 전문가들한테 어떤 거 같냐? 투표를 시킨 거죠. 투표에서 나온 그 결과를 최종 결과를 취합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팅. 에버리징 방식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각각의 전문가인데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생존할 확률이 51%인 것 같고 사망할 확률이 49%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확률이 있겠죠. 이 확률은 어떻게 보죠? 이제 맨 리프 노드의 그 생존자 수랑 사망자 수를 보면은 그게 확률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확률까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확률을 평균 내서 그걸 이제 최종 예측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에버리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에서 나온 확률 값을 평균해서 가장 높은 확률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에버리징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보팅이 더 이제 효과적이기도 하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에버리징이 조금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사이킨런에서 제공하는 랜덤 포레스트가 있는데 이제 거기도 요거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보팅으로 할 건지 에버리징으로 할 건지 이제 이거는 이제 둘 다 해보고 둘 중에 더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의 장단점 살펴보면은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장점은 뭐가 있죠? 아무래도 과적합이 방지가 되겠죠. 이제 계속 샘플링하고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피처들도 샘플링하다 보니까 모델들이 이제 뭐 특정 피처에 너무 꽂히는 그런 상황들이 방지될 거 아니에요. 일단 각각의 모델 자체에 그 일반화 성능이 조금씩 올라갈 거고, 근데 걔네들이 여러 개가 다 같이 이제 좀 합심해서 결과를 추려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과적합이 좀 방지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좀 평균적인 결과를 잘 내겠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연성을 제공하는데 이거는 디시전 트리의 유연성이랑 비슷합니다. 또 똑같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회귀 문제, 분류 문제 작업을 모두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특성 추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피처 셀렉션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피처에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예측이 잘 된다. 그죠? 그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 생존자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뭐 성별이 누락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성별을 보지 않는 어떤 트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트리에서는 예측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모델의 유연성을 좀 제공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으로는 단점도 굉장히 명확한데 이제 디시전 트리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트리 패스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뭐 여성인데 뭐 형제 수가
예를 들어서 많아서 뭐 이렇게 판단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디시전 트리를 적게는 10개, 많게는 막 100몇 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을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델 해석의 어려움이 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트리를 여러 개 만들다 보니까 계산 비용이 좀 많이 증가하겠죠. 디시전 트리에 비해서 10배, 100배만큼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 비용이 좀 많이 증가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오, 정확하게 11시 10분이에요. 네. 질문 있나요? 오늘 내용은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차라리 지난 시간 디시전 트리가 더 어려웠죠? 네, 디시전 트리를 이해했으면은 그 뒤에 랜덤 포레스트는 사실 뭐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덤 포레스트 자체가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요. 굉장히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캐글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캐글 대회 뭐 지난 대회들 이렇게 보면은 막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높은 등수를 취득한 그런 팀들의 모델을 살펴보면은 그럼 뭐 랜덤 포레스트나 아니면은 그레디언트 부스팅 방식으로 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랜덤 포레스트 좀 잘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